밥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없는데도 왜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할까요? 밥을 먹지 않아도 식사량을 많이 줄여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오늘은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당뇨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에 매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혈당 수치의 개선이나 약물 중단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은 정답이라고 믿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방해하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당뇨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운동 후에 찾아오는 보상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1시간 정도 걷거나 땀을 흘리고 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도 혈당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 과일 한 조각 정도는 괜찮겠지? 운동했으니까 밥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하는 생각들이 쌓여 결국 운동으로 얻은 이득을 모두 상쇄해버립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와 당분의 위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 체중을 급격히 줄이거나 혈당을 드라마틱하게 낮추는 마법은 아닙니다. 운동 후에 찾아오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평소보다 당질 섭취가 늘어나거나 운동했다는 안도감에 야식을 즐기게 된다면 혈당 수치는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운동이 식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운동 후에 공복감을 질 좋은 단백질이나 수분 섭취로 지혜롭게 넘기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췌장에 부담을 주는 질 나쁜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당뇨인이 나는 외식도 안 하고 집에서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건강하게 먹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제된 곡물가루로 만든 떡이나 빵,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과일즙 혹은 조리 과정에서 설탕과 양념이 과하게 들어간 반찬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혈당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스로는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시리얼이나 가공된 선식, 설탕이 무첨가되었다고 하는 음료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순식간에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당뇨 관리에서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초가공식품과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양만 줄이는 식단은 췌장의 회복을 도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먹는 음식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식단을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사량만 과도하게 줄이고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여 근육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포도당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당으로 변했을 때 이를 빠르게 태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칼로리만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방보다 근육을 더 먼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곧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쉽게 튀는 체질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해지면 몸은 더 강한 배고픔 신호를 보내게 되어 결국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는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약이 늘어난다면 혹시 굶는 식단 때문에 내 몸의 소중한 자산인 근육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하루에 한 번의 운동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 활동량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비운동성 활동 열량 생성, 즉 니트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만보 걷기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남은 하루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생각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운동으로 몸이 피곤해지니 평소에 걷던 거리도 차를 타게 되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조절 시스템은 한 번의 고강도 운동보다 하루 전체의 꾸준한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0분 열심히 뛰고 23시간을 앉아있는 사람보다 특별한 운동을 안 하더라도 틈틈이 걷고 집안일 하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의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운동하느라 힘을 너무 다 써버려 평소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총 에너지 소모량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본인의 체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틈틈이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췌장의 과부하를 막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관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당뇨인에게 체중 조절은 중요하지만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 안에 건강 지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여도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체력과 근력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췌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체중 숫자에만 일희일비하다 보면 금세 지치게 되고 결국 해도 안 되네 라는 생각에 다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은 체중 감소와 상관없이 올바른 노력을 지속할 때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제 숫자가 아닌 내 몸의 컨디션, 식후 혈당의 안정화, 그리고 약물 복용량의 변화 같은 본질적인 지표에 집중하십시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대사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당뇨 졸업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5가지 실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셨나요? 당뇨 관리는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양뿐만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하고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하루 전체의 활동량을 관리하는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약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수치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 내 췌장이 왜 지쳐있는지, 무엇이 대사 흐름을 막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당뇨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한의학적 도움을 통해 무너진 대사 밸런스를 바로잡고 췌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치료를 고려해 보십시오. 인슐린 분비량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췌장 기능을 높이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한약적 치료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3줄로 요약할게요. 1.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는 생각보다 적으며 운동 후 당질 섭취가 늘어나면 수치 개선은 불가능하다. 2. 무작정 굶기보다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포도당 소각장인 근육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열심히 음식 관리 운동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일간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유도 한의사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영양소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보내고 혈액은 영양소를 필요한 장기에 보내거나 특정 장기에 보내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없는데도 왜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할까요? 밥을 먹지 않아도 식사량을 많이 줄여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세포 바깥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달라붙습니다. 세포는 이를 혈당을 흡수하라는 명령으로 인식해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인슐린 수용체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수용체의 변형이 일어나면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는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겠고 혈당도 떨어지지 않겠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수치로 측정도 가능한데요. 보통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합니다. 혹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식사량을 줄여도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해도 혈당이 높은 경우에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과정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내장 지방에 유리지방산 분비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의 양 또한 증가하는데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유리지방산은 인슐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망가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밀가루, 설탕 등의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후 가벼운 산책 등으로 활동량을 늘려 내장 지방을 줄여보세요. 또한 당뇨인이라면 식후 30분 정도 꼭 몸을 움직여주세요.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둘째,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높아진 혈당을 에너지로 써서 혈당을 다시 낮추도록 합니다. 또한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 또한 감소해 전반적인 혈당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육은 몸의 혈당이 높을 때 포도당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포도당 소모량도 늘어나고 넘치는 포도당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능력도 커지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간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간은 당뇨 입장에서는 췌장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은 굶었을 때 포도당을 내보내기도 하고 혈당이 높을 때는 포도당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땡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대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금식을 하는 동안에도 매우 적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간세포가 인슐린 작용을 받지 못해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런 경우 공복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간에 지방이 낀 지방간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는데요. 중성 지방이 높다는 말을 듣거나 몸의 체지방이 높은 경우 지방간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몸에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오래된다면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최근 당뇨스쿨에서 시작한 당뇨인을 위한 온라인 영상에 참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위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수면을 개선해야 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한 경우, 잠자리에 늦게 드는 경우, 수면 시간 자체가 짧은 경우 모두 혈당 관리에 안 좋습니다. 또한 밤에 중간중간 깨는 것도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총 수면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취침은 늦어도 자정 전에,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식을 함에도 혈당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범위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낮추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